한 달 고정급은 제일 최고로 많이 받았던 때가 로켄더 맞아. 와, 이게 내가 무슨 상황을 당한 거지? 이러면서 이제 안녕하세요, 주나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워홀 3년차 기준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수입, 생활비,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해서 솔직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수입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팁이 있는 서버 일을 주로 했고요. 팁 유무 차이가 정말 큽니다. 급여는 2주 페이, 평균 2주 세후로 1,300불 정도 벌었고요. 한 달 고정급은 평균 2,400불에서 2,500불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팁이 추가되는데요. 평균 한 3, 400불 정도 주에 벌었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벌 때도 있었어요. 제일 최고로 많이 받았던 때가 700불 주에 그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식집에서 일했다 보니까 아마 로컬 식당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평균 총 수입은 약 한 360만 원, 한 3,600불 정도 벌었습니다. 집값은 비싸지만 렌트 생활비 쓰고도 조금씩 저축은 가능한 정도였어요. 시급도 그만큼 세다 보니까 저도 투잡을 하긴 했지만 막 아득바득 일한 스타일은 아니었고, 만약 정말 빡세게 일했다면 이것보다 더 많이 벌었겠죠? 한 1년 안에 꽤 큰 돈도 저축이 저는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팁 잡은 정말 정말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가게 분위기나 아니면은 개개인의 능력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팁 잡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정말 많이 버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그 다음은 캐나다에서 살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지금 친구랑 콘도에서 살고 있고 렌트비는 총 집 전체가 2,200불이고요. 저랑 친구랑 반반해서 1인 1,100불 정도 내고 살았습니다. 밴쿠버 기준으로 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콘도 원 베드 기준으로 한 2,000불 초중반대인 것 같고, 하우스는 똑같은 원 베드 기준으로 1,700불 내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서블렛이라고 방 하나만 이제 다른 사람이 렌트해놓은 집에 방 하나만 빌려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면 집주인이 그냥 방 하나씩만 렌트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싼 값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한 8, 900불 정도 방 하나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역마다 방 상태마다 이런 옵션마다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평균적으로만 이렇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건 요즘 겨울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시기상 조금 들어가는 사람보다 렌트를 하는 사람이 좀 많아서 살짝 렌트비가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 식비. 진짜 외식은 진짜 한국보다 많이 비싸요. 진짜로. 한 거의 2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에 한국 물가도 많이 올랐고 해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왔을 때 느낀 바로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느끼는 부분은 정말 외식비가 비싸다. 특히나 여기는 팁이 있으니까요. 팁 15%, 10%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내다 보면 조금 많이 부담이 되긴 하더라고요. 시급이 세다 하더라도 외식비는 정말 비쌉니다. 2명이서 외식하면 기본 5만 원 이상은 꼭 나와요. 무슨 메뉴를 먹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5만 원 이상은 꼭, 50불 이상은 꼭 나왔던 것 같아요. 심지어 맥도날드 빅맥 세트도 거의 17불, 17,000원대니까 2명이서 세트 2개를 먹으면 벌써 거의 4만 원이 가까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고, 근데 이제 집에서 해먹는다 하시면 식재료는 제가 느끼기에 좀 싼 편이라고 느껴져요. 특히나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특히 과일, 야채 이런 거는 진짜 한국에서보다 확실히 저렴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근데 저는 외식이랑 커피를 정말 자주 사 먹어가지고 식비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보통 월에 한 4, 500불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외식비랑 뭐 이것저것 해서. 자, 그 다음 옷.
패션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솔직히 말하면 캐나다에 예쁜 옷 진짜 없습니다. 진짜 정말 정말 없고요. 한국에 비해서 한국이 정말 패션에 열정이 있다는 걸 저는 여기 와서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옷에 신경을 많이 쓰고 옷에 관심이 많구나. 그러니까 예쁜 옷들도 많고, 하지만 여기는 예쁜 옷을 구하기가, 저희 기준의 예쁜 옷을 구하기가 참 어렵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자인이 좋으면 퀄리티가 아쉽고, 퀄리티가 좋으면 디자인이 아쉽고, 간혹가다 두 개 다 괜찮다 하면 가격이 너무 안 괜찮은 거예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는 한국 갈 때마다 이제 사오거나 아니면 입던 옷을 입거나 아니면 스파 브랜드, 그냥 어느 국가를 가나 있는 대표적인 스파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옷을 사 입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여기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편한 거 위주로 옷을 사고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패션에 크게 신경을 안 쓴다고 저는 느꼈고요. 남들의 시선보다 내가 편한 게 중요하다 이런 마인드인 것 같고, 솔직히 저는 그런 마인드가 좋아서 여기에 좀 더 오래 있었던 것도 있어요. 그 자유로운 분위기가 또 캐나다의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마지막 대망의 인종차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종차별, 이 부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캐나다의 인종차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크게 심한 나라라고 저는 느끼지 않았어요. 저 미국도 갔다 오고 멕시코도 갔다 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심한 나라는 아니고요. 차라리 심하면 미국 특정 지역들이 더 심했지, 물론 여기도 지역마다 그게 편차가 있겠지만요. 그렇게 심한 나라라고 느끼진 않았고요. 크게 기억에 남을 정도는 없지만 분명히 작은 인종차별의 경험들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제가 밴쿠버 근교로 친한 언니랑 드라이브를 갔을 때였어요. 브런치를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백인 서버가 저희를 담당해 주셨고, 그 서버분이 백인 중년 커플 한 테이블과 저희 테이블 두 테이블을 봐주시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느끼기에 테이블을 응대하는 스탠스라던가 서비스의 빈도 같은 게 현저히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백인 커플과 저희의 응대가. 다행히 크게 막 노골적인 액션을 그 서버분이 취하시진 않았는데, 진짜 누가 봐도 이제 테이블 체크 횟수라던가, 뭐 예를 들면은 그쪽은 부르지 않아도 계속 체크를 해주는데 저희는 부르지 않으면 거의 안 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그런 차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되게 막 노골적인 그런 게 아니어서 뭐라고 말은 못했지만 조금 기분이 심란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두 번째 경험은 이제 일하면서 제가 겪은 일인데요. 어느 날 이제 스폰서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써보니까 손님을 응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간 시간대에 이제 어떤 중년의 백인 남성분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젠틀하게 이제 해드리고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드리고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테이블 체크하려고 중간에 한번 가는데 제가 그분께 Is everything okay? 뭐 음식은 괜찮니? 입맛이 맞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그분이 대답을 everything is delicious like you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듣는데 like me? 갑자기 막 벙찌면서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sorry? 이랬는데 그분이 막 뭐 아시안 걸들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막 성별과 인종에 관한 차별적인 이야기를 그 짧은 시간 안에 하신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분이 백인 같긴 했는데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영어가 잘 안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어로 그런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영어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건 누가 봐도 차별적인 발언이었거든요, 저에 대한. 저도 손님이니까 그렇게 막말을 못하고 이제 막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면서 인조이 이러고서 자리를 피했거든요. 근데 계속 말을 걸면서 번호가 뭐니 이러고 계속 제가 무시하니까 100불 줄 테니까 대화를 하자고 그 번역기를 켜서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영어로. 자기 나라 말에서 영어로 번역한 걸 보여주면서 이제 내가 100불 줄 테니까 나랑 1시간 동안 대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제 입장에서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저도 정색하면서 나 그러고 싶지 않고 나 이 돈 필요 없고 나는 이거 너무 기분 나쁘고 그냥 얼른 맛있게 먹고 너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좀 화가 난 상태여서. 그랬더니
좀 당황해가지고 이제 빨리 호다닥 드시고 sorry 이러고서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가시고 이제 일단락이 되긴 했는데 정말 그때는 약간 처음으로 캔터 와서 와 이게 내가 무슨 상황을 당한 거지? 너무 황당하고 좀 손이 떨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여자이고 아시안이라서 쉽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정말 기분 나쁜 경험이었죠.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이런 일은 어디에나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생각해요. 굳이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일에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는 저는 무시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선을 너무 넘어온다 싶으면은 제 의사 표현은 분명히 해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냥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캐나다는 다문화 사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다양성을 되게 존중하고 그거에 익숙해요.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너무 막 인종차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실 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겁먹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캐나다 워홀이나 유학 그리고 이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조금이나마 됐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점이 만약에 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메시지 주시면 제가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우리 소통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